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하락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의 신청 승인과 함께 상승력을 가장 높였던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에 힘입어서 상승력 또한 더욱더 커졌죠. 근데 최근에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이더리움 ETF가 나오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그에 대한 수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력을 높였지만 그 이후에 하방 압박을 최근에 많이 받으면서 지금 현재 새벽 시간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죠. 자, 그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야지 어떻게 매매를 대응할 것인가. 이 매매 대응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우리 또한 수익 구간을 극대화로 만들 수 있겠죠. 떨어지기만 하는 코인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올라가기만 하는 코인도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얼마입니까? 4% 가까운 상승, 죄송합니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지금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상승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고가가 34,140원, 저가는 31,940원. 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시면 이게 최근에 상승력을 보여줬던 모습과 함께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거래량과 함께 보시죠. 상승했을 때의 움직임, 거래량도 같이 동원되면서 올라갔죠. 근데 하락하다가 횡보, 하락. 자, 어떻습니까? 하방 압박을 받을 때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내려간다. 고래가 이탈을 했다 확인하는 부분은 아무도 없죠. 자, 고래들은 상승했을 때 거래량과 함께 올라왔고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안 나온다. 이 이야기는 고래가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어떠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잡코인들,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이 내려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이유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들 말씀하시는 그 부분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JP 모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레이스케일발 비트코인 하락세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 펀드에서 그 펀드를 이제는 환매하고 그 부분으로 ETF를 사는 세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그 부분에 환매 세력들이 많다. 그런 건 그레이스케일발 비트코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 자,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 당연히 맞죠. 근데 ETF로 자금이 쏠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틀려진다는 거.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JP 모건이 또 이러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욱더 불안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락 압력을 더욱더 크게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크게 받을 때 동안 거래량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확실한 고래의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뭐 일봉상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주봉을 한번 보시죠. 어느 라인입니까?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박스권을 살짝 돌파했다가 잠깐 내려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그에 대한 3분의 1도 안 나왔다. 당연하겠지만 고래의 이탈 물량은 전혀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거든요. 뭐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DXM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상장할 확률이 높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이더리움의 업데이트와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의 업데이트도 확실하게 존재해 있는 부분, 이 메인넷 업데이트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할까?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아직도 매입단가 여전히 높이 있습니다. 5만 원 이상에 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합니까? 이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모멘텀들, 이 모멘텀 또한 모두 다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해당되는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니까 오늘 영상 차분하게 새벽 시간 한번 보시고 나서 답변을 다시고 확실하게 매매 대응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이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갑작스런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공포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세요. 이더리움 클래식만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하방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가져오고 그 부분이 지금의 하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나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레이스 케일발 악재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에 맞춰서 3일 만에 1.2조 원이 유입되었습니다. 자, 말이 틀리죠. ETF의 자금력이 엄청나게 유입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방 압력을 가져오는 걸까? 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JP 모건도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되짚어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세계 최대 가상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7억 2,300만 달러에 비롯해서 피델리티는 5억 4,500만 달러의 상품에 자산이 순유입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와 함께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었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 돈을 빼내서 운영 수수료가 저렴한 ETF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의 자금 유출을 한시적으로 수수료 0%로 내세우기 때문에 환매가 일어나고 그 환매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 환매된 자금은 다시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로 흘러간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환매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펀드에서 자금력이 환매되고 있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운용사에서는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ETF로 이동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또 다른 자전거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전거래가 뭡니까? 자전거래는 매수와 매도 시점을 동시에 걸어놓고 고래들이 가운데서 개인 물량을 뺏어가는 걸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자전거래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비규제 코인 거래소에서는 70% 이상이 자전거래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전거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 자전거래라는 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해당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이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놔요. 그리고 아래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자, 못 올라가게 매도를 많이 걸어놓으면 못 올라가죠. 저항대가 많다. 물량이 많이 쏠려 있다. 못 올라갑니다. 오늘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전거래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펀드가 환매가 된다. 펀드가 환매되는데 환매된 자금이 어디로 쏠려옵니까? ETF로 쏠려 들어간다. 당연하겠지만 매도하고 여기서는 매수를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JP 모건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JP 모건은 미국 SEC가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은 50% 이하로 판단합니다. 자, JP 모건 또 하나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자, JP 모건과 골드만 요 아이들은 비트코인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이거 안 나올 거야. 이렇게 강조했던 아이들이 바로 요 두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ETF가 나왔습니다. 나오기 직전에 얘네들은 어떤 걸 신청합니까?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핵심 역할 AP를 지원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회의론적으로 확인하면서 확실한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월 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투자 운영사들은 왜 이러한 관점을 가져갈까?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블랙록은 왜 하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까? 자, SEC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이게 지난 7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작년 7월이죠. 자, SEC가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데 ETF를 신청했어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시는 상승세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자, 21년도, 24년도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21년도도 마찬가지로 반감기였지만 코인 시장이 대대적인 상승장을 가져왔어요. 왜? 코로나가 주 역할을 했죠. 코로나 시즌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 유동성 자금이 그대로 시장에 유입되었죠. 근데 24년은 뭐가 있습니까? ETF가 출시가 되었고 이 ETF 때문에 26조 원의 자금력이 순유입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에요. 물론 반감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이벤트들이 24년도에 밀집해 있는데 이 블랙록과 같은 투자자문 운용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 아이들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겠다. 요 아이들의 노림수가 따로 있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비트코인 환불 ETF의 선점유가 노림수 이게 뭔지를 보니까 월가에서 이 월가라는 건 뉴욕 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자문 운영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월가가 비트코인 환불 ETF의 승인을 대비하면서 어떤 걸 갖고 합니까?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거야. 자,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자, 이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일반적인 매수랑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합니다. 일반 매수는 시장가로 올라가는 거 따라잡아도 그냥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집은 틀리다는 거. 월가에서는 이러한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블랙록이 뭐라고 했습니까? 블랙록 비트코인 ETF 가장 먼저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 블랙록이 두 번째로 신청했던 게 바로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신청했는데 말 그대로 고래들 입장에선 이 부분을 탐탁지 받을까요? 아닙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압박하고 있죠. JP모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월 안에 5월 안에 나온다는 건 50% 이하의 승인 확률을 가져가고 있어. 말 그대로 50% 이하니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대로 연기가 되면서 끝날까요? 그렇지가 않죠. 비트코인 ETF 때를 생각해 보시죠. 5번 뉴스가에 나오면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왔던 걸 한 번에 무너뜨리고 하방 압박에 저점 매수를 들어갔던 게 바로 이러한 고래들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결과치를 가져올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블록스트림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ETF 금을 제치고 최대 원자재 ETF로 성장할 것이다. 이거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은 원자재 가격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다음 플랜은 금이겠죠. 골드입니다. 금은 가장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겁니다. 안전자산의 ETF를 뛰어넘는다.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제2의 안전자산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SEC, 이 피델리티,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은 3월로 연기됐습니다. 자, 어제 날짜 나왔죠. 어제 날짜 나왔던 이 뉴스에서 다시 한번 공포감을 자극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자극받을 수 있죠. 근데 3월 연기됐다는 건 비트코인 ETF가 연기되면서 승인되었던 결과치처럼 이더리움 또한 그 부분이 연기되면서 당연하겠지만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 이유를 뭐로 듭니까? 바로 블랙록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 운용사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 모든 자산의 토큰화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 이게 지난 1월 13일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비트코인에 신청했고 상장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승인 신청했어요. 이더리움은 뭡니까? 알트코인의 제왕이에요. 이게 이더리움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쭉쭉쭉쭉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더군다나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EDX 마켓, EDXM이라고 하죠.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마지막 이 자리를 이더리움 클래식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자, EDXM은 말 그대로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 만들었습니다. 기관만 투자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예요. 막대한 자금이 운영되고 있죠. 근데 상장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 자리에 원래 비키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는데 상장 폐지가 됐죠. 왜? 비트코인 캐시의 채굴량이 중국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월가에서는 탐탁치 않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잘라버렸죠.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 이클 그리고 비트코인 SV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클 될 확률이 높죠. 왜?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상장됐고 나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고 그 기대감은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현재 이더리움 ETF의 기대감을 만들고 있고 말 그대로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의 급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EDXM에 상장되는 뿐만 아니라 ETF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자체적인 덴쿤 업데이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확실한 시장의 지배적인 구조를 더욱더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거래량이 줄어든 채로 내려오고 있지만 많은 공포감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 댓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 시드머니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할 자금이 없습니다.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왜 같이 투자해야 된다? 왜 이 말씀 드렸습니까? 당연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상승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전 작년에 솔라나가 작년 연말까지 1100%의 상승력을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1년 동안 정말 움직임 하나 없었던 솔라나가 불과 몇 달을 앞두고 10배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이전 머지 업데이트 때 어땠습니까? 하방 압박을 엄청 받았지만 재차 V자 반등력을 보여주면서 상승력을 보였던 이유. 그리고 이 덴쿤 업데이트로 인해서 상장에 상승력을 가져왔다. 그래서 요만큼 올라왔으니까 요만큼 내려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거 머지 업데이트처럼 확실한 상승력을 보였던 것도 아니고 이제야 바닥 박스권을 이제야 돌파했던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살짝쿵 조정을 준다 해서 우리가 바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 확실한 바닥에서 이제야 기지개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로 보이지도 않죠. 이 단가 확실한 바닥 구간에 뚫고 있는 현재 이 시점을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면서 상승력을 어떻게 가져갈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지, 매수와 매도의 비중 관리,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모멘텀에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 거니까 모든 대표님들이 투자의 가용 금액도 틀리고요. 매입 단가도 틀립니다. 이 부분 한 분 한 분께 따로따로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